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 이제 대입법과 가감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거에 관련된 숙제였죠. 75쪽에 혹시 질문 있나요? 답 확인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모르는 문제 있나요? 1-1번에 4번 5, 마이너스 2. 근데 맞아. 오케이. 또 질문 있나요? 1번, 3번, 1번이 8,9. 1번이 8,9. 그 다음에 1-1번에 3번은 2, 마이너스 7. 그렇죠. 2, 마이너스 7. 또 질문 없나요? 민주 다 맞았어? 고쳐서? 뭐, 다 확인됐어?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76쪽에 여기는 질문 있나요? 76쪽? 뭐? 2-1번에 3번 y가 그냥 3이야? 4요? 마3이야 마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야. 이거 y에다가 그러니까 위에 식에 2배 하지 않았어요? 위에 식에다가 2배 하면은 위에 식에 2배 하면은 6x 플러스 4y가 마이너스 18이잖아.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해버리면 되잖아. 둘이 더해버리면은 8x가 마이너스 8인가? 그럼 x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인 거를 뭐 아무 때나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위에 거에다 넣을까? 위에 식에다가 y 자리에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마 3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9잖아요. 그럼 2y가 마이너스 6. 그럼 y는 마 3 이렇게 돼야지. 그쵸? 마 1, 마 3. 뭐 이거는 계산만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76쪽에서 질문 있나요? 2번에 2-1번에 2번. 그쵸? 2, 마이너스 2. 저 2-1번에 4번이 예. 3컴마 마이너스 3컴마인데 뭐 마이너스 써놓고 여기다 그래, 마이너스 3,2예요. 그럼 됐나요? 2번에 4번 6,7 맞습니다. 넘어갈게. 그러면 77쪽 질문 있나요? 77쪽 1번에 2 1번에 2 아닌데? 1번은 기억을 니은에 대입했다 그랬으니까 요 니은식의 x자리에 니은식의 x자리에 뭘 넣겠다는 거죠? 그쵸. x자리에 7-4y를 넣겠다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니은식의 x자리에 7-4y를 넣는 것, 그게 이제 기억을 니은에 대입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죠. 그럼 5가 아니고 마이너스 5. 그치? 2가 분배되면 14-8y 플러스 3y가 4가 되는 거니까 요쪽 거 그대로 계산한 게 마이너스 5y고 요게 그대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잖아. 넘어가면. 그쵸? 그러니까 요 모양이 지금 문제에서 말한 요 모양 이 상태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또 77쪽에 질문 있나요?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맞아요. 3번에 2번. 3,5인데? 잠깐만, 민주는? 3번에 3번. 3,1 맞고요. 하윤이 찾았어? 왜 바뀌었는지? 네. 처음에 3,5라고 했었는데. 맞았네, 처음에? 또 77쪽에 질문 있나요? 등준 있어? 없어? 소은이 없어? 소은이 다 맞았어? 오케이. 넘어갈까요, 그러면? 78쪽. 2번이 모르겠어요.
모르겠 답이 뭐 23, 마이너스 어떤 2번? 3번에 2번 3번에 2번? 23, 마이너스 23이 나왔다고요? 네. 이 문제 맞나요? 이거? 네. 일단 뭐 분배할게요. 분배하면은 7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가 마이너스 3 정리를 조금 하면 요거죠? 이렇게 두 번째 식은 전개시키면은 5x 마이너스 4x 플러스 2y는 13이니까 요게 x 플러스 2y가 13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똑같아? 그럼 이제 여기다가 그냥 4배 해버릴까? x를 똑같이 만들면 되잖아. 그죠? 여기다 4배 해버리면은 4x 플러스 8y가 52. 그럼 요식에다가 요식을 어떻게 할 거야? 뺄 거지. 근데 뺄 때 얘에서 얘를 빼도 되지만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을 뺀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뺀다. 그래야지 부호가 플러스가 나올 테니까. 그지? 그럼 빼면은 x는 어차피 사라질 거고 8y 빼기 마이너스 3y면 어떻게 되겠어? 11y가 되겠지. 그 다음에 52 빼기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y가 그냥 5죠. 그쵸? 그래서 y가 5라고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제일 간단한 식이 요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요 식에다가 y 자리에 5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5 집어넣으면은 이쪽이 10 되는 거니까 x는 3이 되겠네요. 이렇게 3, 5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또 78쪽에 질문 있어요? 네. 4-1의 3번. 자, 4-1의 3번으로 갈게요. 4-1의 3번. 위의 식에다가는 민주야 몇 배를 하고 싶어? 10배. 위의 식에다가는 10배. 밑에 식에다가는 6배. 그럼 위에다가 10배 하면은 12x 빼기 2y는 마이너스 10 요거죠. 이렇게 썼어? 여기를 설마 마이너스 1로 쓴 건 아니죠? 걸렸다 그지? 자 밑에 식에다가는 6 곱하면은 4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뭐 밑에다가 2배 하면 되겠네. 밑에다가 6 곱하면 맞죠? 밑에다가 2배 하면은 여기다 2배 하면은 8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요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돼 민주야? 더해야 되겠죠. 그쵸? 더해주면은 20x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네. 그럼 x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요게 마 4잖아. 마 4가 넘어가서 y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죠. 그쵸? 마 1, 마 1 이렇게. 또 78쪽에 질문 있나요? 병준 다 맞았어? 소문이 다 맞았어? 문창이 다 맞았어? 오, 계산들이 정확하구만. 자, 그러면 79로 가겠습니다. 자, 79쪽은 여전히 이제 연립방정식인데 여기에는 약간 이제 모양이 지금까지 봤던 거랑 조금 다르게 생긴 세 개가 주르륵 연결되어 있는 꼴의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래서 A는 B는 C 꼴의 연립방정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여기 밑에 있는 요 문제처럼 요렇게 이제 세 개의 식이 이런 식으로 주르륵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등호가 2개 있죠. 여기도 등호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있죠. 이렇게 A는 B는 C 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자 여기서 우리가 땡기는 걸 골라. A, B, C 세 개가 있잖아. 나는 뭐 A, B, B, C 이렇게 풀어도 되고 나는 A, B랑 A, C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무튼 내가 땡기는 거 이왕이면 좀 간단한 게 있으면 간단한 게 2번 들어가게 하면 좋겠죠. 뭐 예를 들면 요런 식이라면 맨 끝에 있는 마이너스 2가 제일 간단하잖아. 맨 끝에 있는 마이너스 2가 제일 간단하니까 요럴 때는 마이너스 2가 2번 들어가도록 요렇게 한번 연결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풀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꿔서 풀자 이거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를 2번 집어넣어서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입니다. 요거 한 줄 쓰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그 왼쪽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제 1번처럼 1번에 있던 식이 이제 요건데요. 1번이 요건데 1번에 있던 식은 뭐 세 개가 뭐 크게 뭐 그닥 뭐가 딱 특별히 편한 게 없어. 그러면 그냥 뭐 아무거나 나 같으면 이렇게 둘 하고 이렇게 둘 할게요. 그래서 얘네 둘 묶어가지고 2x-y-4는 7x 플러스 2y 요렇게 한 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 해가지고 7x 플러스 2y는 4x 플러스 y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는 B는 C꼴을 만나면 다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걸로 내가 봤을 때 제일 땡기는 모양으로 둘씩 묶어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후의 과정은 지난 시간에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자, 빠르게 해볼게. 요거는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y는 4. 자, 이렇게 정리해놔 우리 가감법 하기 편하니까 요렇게 하나만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얘는 넘기면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y인가? y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는 뭐 가감법 해도 되지만 3x 플러스 y가 0이란 얘기는 원호야 y가 뭐랑 똑같다는 거야? 그쵸. y가 마이너스 3x랑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요 식에다가 여기 y 자리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괜찮다? 마이너스 3x를 넣어도 괜찮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5x에다가 요거 마삼 곱해서 9x 플러스 9x 그럼 몇 x가 돼? 4x. 그럼 4x가 4니까 x가 1 나오겠네요. x가 1이면 y는 뭘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뭐 대입법을 살짝 써가지고 풀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2번은 아까 전에 요 모양으로 바꿔놨었잖아. 자, 요 모양 같은 경우에는 내가 1 넘길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넘기면 이쪽이 얼마가 돼? 넘어가면 이쪽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가감법 할 거야? 그럼 밑에다가 몇 배 할까? 2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배 해가지고 쓰면은 이게 4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이번에도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뺄까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거 이렇게 뺄까? 이렇게 빼버릴까? 그러면 예경이가 불러봐. 어떻게 될까? 밑에서 위를 빼면 x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x는 마이너스. 그치? 부호가 플러스 나오면 편하니까 밑에서 위를 뺐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6이 돼가지고 넘어가면 플러스 6이니까 y는 몇일까? y는 4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그냥 둘씩 연결만 해주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죠? 그래서 3개짜리는 이렇게 둘씩 묶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5-2번에 있는 것 중에 조금 계산이 지저분해 보이는 거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5-2번에 3번 있죠? 맨 끝에 거.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얘도 일단 둘씩 쪼개. 뭘로 쪼개든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내가 땡기는 걸로 둘 짝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몇 배 해가지고 분수 소수를 없애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만 잘 해봐. 뭐 아니면 얘는 어차피 그 세 군데다가 동시에 곱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둘씩 짝 지은 다음에 양변에다가 씩 곱해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10배를 다 시켜 넣어버린 다음에 계산하면 좀 더 편할 것 같기도 하다. 그쵸? 그래서 아예 싹 다 세 군데다가 싹 다 그냥 곱하기 10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5y-10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10 그리고는 여기는 2x 플러스 2y 플러스 8인가? 사이다 곱하기가 안 했다. 그래서 그냥 앞에 둘 뒤에 둘 할게요. 요렇게 둘 하고 요렇게 둘 한다. 그러면 요렇게 앞에 둘은 이항을 시켜보면은 4x 플러스 3y는 0 요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둘은 마이너스 6x y 없어지네? 그러니까요. 는 그럼 너무 땡큐 아닌가? y가 없어져 버리면? 너무 고맙지? 똑같이 나왔는데?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바로 나오잖아. 우리가 굳이 소거 시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알아서 소거가 돼주니 얼마나 좋아. 아니다. 응? 알아서 소거가 돼주면 그냥 x가 바로 튀어나오죠 거기서.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고요.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여기다가. X를 Y. 아 그치 x에다 넣어야지. x에다가 x에 마이너스 3 넣어야죠. 그러면은 3y가 12가 되는 거니까 y는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y는 4 요게 답입니다. 와인도 먹어요. 아, 됐다. 아무튼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는 둘씩 나눠서 푸는 것이 방법이고 둘씩 나눌 때는 그냥 내가 땡기는 거 둘씩 묶어주면 된다. 그쵸?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80페이지로 가서 지금까지는 이제 단순하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지금까지는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다 해가 몇 쌍 나왔죠? 한사. 한 쌍 나왔습니다. 해가 한 쌍. 지금까지 만난 것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에 질문해가지고 내가 살짝 얘기하긴 했었죠. 그지? 연립 1차 방정식 중에는 대부분은 해가 한 쌍 나오지만 해가 특별한 애들도 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게. 연립 방정식의 근의 개수. 그래서 일단 연립 방정식 중에서는 평범한 경우가 있고 특수한 경우가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평범하다는 건 무슨 뜻? 해가 한 쌍 나온다는 거야. 해가 한 쌍. 자, 해가 한 쌍 나온다는 건데 이 해가 한 쌍 나올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A'분의 A가 B'분의 B랑 다르다. 자, 이게 뭔지 얘기해 줄게. 이제 A', B' 요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만났을 때 그 연립방정식을 예쁘게 잘 정리해서 요렇게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요런 모양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연립방정식은. 요렇게 딱딱 정리해놨을 때 그때 요거분의 요거하고 요거분의 요거가 서로 같지 않으면 한 쌍의 해가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애들이 다 그래요. 보세요. 우리 방금 전에도 요거 풀었잖아요. 요거 그지? 여기서도 보면 지금 요게 첫 번째 식이고 요게 두 번째 식인데 요거분의 요거는 2분의 3이죠. 근데 요거는 지금 1 생략돼 있는 거니까 요거분의 요거는 1분의 2죠. 이 분수가 서로 달랐단 말이야. 이 분수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그냥 평범하게 가감법이 이루어지면서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자 특수한 경우 중에는 특수한 경우 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특수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준다 그랬죠. 해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해가 없다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일 수도 있죠. 해가 무수히 너무 기니까 그냥 줄여서 해무만이라고 하겠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해가 없다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해가 없다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능. 그냥 불가능. 해가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야. 해를 찾는 게 불가능한 거고 해가 무수히 많다를 다른 말로 부정이라 그래요. 부정. 이게 약간 비슷한 뜻 같잖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해가 없다는 거는 해가 없으니까 찾는 게 그냥 불가능한 거고요. 부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정할 수 없어. 왜? 해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의미로 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해가 없다 또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요 A', A, C 얘네들을 표현해 봤을 때 해가 없다는 A'분의 A랑 B'분의 B까지는 똑같아. 근데 마지막에 C'분의 C가 다르면 해가 없게 되고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세 개의 분수가 다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아집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자, 평범한 경우는 뭐 이런 거잖아. 뭐 2x 마이너스 y는 1이고 뭐 4x 플러스 3y는 7이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평범한 거잖아. 그치? 평범한 거는 이 식에다가 내가 가감법을 하기 위해서 뭐 곱하기 3을 해. 그러면 밑에 있는 식과 위에 있는 식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3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럼 여기가 이제 뭐 6x 마이너스 3y는 3 이렇게 돼가지고 둘이 더해가지고 y 하나 소거되고 x에서 x값 딱 나오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요거분의 요거하고 요거분의 요거가 서로 달라야 돼. 자,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3이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만나면 가감법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몇 배를 하겠니? 위에 식의 2배를 하겠죠. x를 없앨래도 2배를 해야 되고요. y를 없앨래도 2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2배를 하는 순간 4x 마이너스 2y는 2라는 식이 돼버려. 그러면 나는 문자가 하나 소거되길 원하고 한 건데 2개가 다 없어져 버려요. 2개가 다 없어져 버리면 이걸 찾을 수가 있나? 찾을 수가 없죠. 그죠? 찾을 수가 없고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두 식을 잘 비교해봐요. 4x 빼기 2y, 4x 빼기 2y 좌변이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이건 7이고 이건 2야. 그러면 내가 위에 있는 식을 만족시키는 x, y들을 가져오면 때려 죽여도 밑에 거는 만족 못해요. 거꾸로 밑에 거를 만족시키는 x, y들을 가져오면 절대로 위에 거를 만족 못해요. 그러니까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그치? 없는 거. 그게 바로 요 상황인 거예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죠. 얘를 만족시키는 거는 얘를 만족 못 시키고 얘를 만족시키는 건 얘를 만족 못 시키잖아. 그치?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건데 그지? 둘 중에 하나씩밖에 만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는 아예 없어집니다. 그치?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곱하기 2를 안 해봐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딱 보자마자. 자, 딱 봤을 때 얘가 해가 몇 개냐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바로 요거인 거예요. 그냥 딱 보면 자, 요게 몇 분의 몇이야?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요거 몇 분의 몇이야? 요것도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분수를 만들어 봤을 때 서로 똑같아. 2분의 1, 2분의 1. 근데 세 번째 건 어때? 이거는 7분의 1이니까 앞에 둘과 다르잖아. 요게 딱 만들어지는 거죠.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돼요? 그럼요. 그거는 서로 다른 분수지. 그지? 그때는 됩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부호하나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가감법 돼요. 그렇지 않겠니? 그치? 네, 그래서 자, 우리는 요 개수들만 보면 이게 해가 어떤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은 거는 뭐 요딴 상황이에요. 이거는 내가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봤을 때 좌변하고 우변이 완전히 얘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애초부터 첫 번째 줄에 있는 식과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은 어땠던 거야? 애초부터 이 두 식은 같은 식이었던 거야. 똑같은 식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어떨까? 무수히 많아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자, 연립방정식의 해는 평범하면 한 쌍 나오고요. 특수하면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을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요 x, y들의 개수들만 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공식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그 책에 없죠? 요거 좀 써놓읍시다. 요거 연립방정식의 근의 개수 해가지고 요렇게 요것도 여기다 써놔야 되겠다. 어디다 써놓을까요? 공간을 잘 찾아봐. 맨 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적당히 찾아가지고 자,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평범한 경우하고 해가 없는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렇게 해서 잘 공간을 만들어서 써놔보세요.
프라임은 그냥 뭐 이 A와는 서로 다른 문자라고 그런 의미로 그냥 붙여준 거예요. A, B, C, D, E, F 하면 문자가 너무 많아서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X의 개수들을 같은 느낌이 나도록 그냥 프라임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 썼으면 이제 필수 문제 6번으로 필수 문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필수 문제 6번은 문제에서 그냥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그랬잖아.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처음부터 얘가 특수한 해를 갖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보자마자 A'분의 A, B'분의 B 이렇게 찾아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냥 우리는 가간법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가간법을 하려고 보니 X든 Y든 얼마를 곱해야 돼? 그러니까 한 군데다만 곱해서 안 되죠. 두 군데 다 곱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가간법을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라면 사실 꼭 곱하기 말고 뭘 해도 괜찮을까? 나누기도 괜찮아. 그렇지 않아? 요거를 2로 나누고요. 요거를 3으로 나누면 어때? 그럼 가간법이 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아요? 그지? 근데 얘를 2로 나누면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를 3으로 나누면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이 돼. 가간법이 가능해지긴 했는데 싹 다 같아. 그치? 세 군데가 싹 다 같아. 완전히 똑같은 식이 두 개 나와버렸잖아요. 이러면은 해를 뭐라고 하면 돼? 그치.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쵸? 해가 무수히 많다.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도 이것도 일단 내가 뭐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가간법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위의 식에다가 소은아 몇 배를 했을까? 2배를 했겠지, 그치? 위의 식에다가 2배를 했어. 그랬더니 어떤 식이 나와요? 6x 는 2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이거는 좌변은 완전히 같은데 우변은 서로 다른 상황이 나왔네, 그치? 이러면 원우야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의 해는 있다 없다? 아예 없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그쵸? 대입법으로 풀어도 마찬가지예요. 대입법으로 풀어도 해가 없어지지. 대입법으로 푼다면 자, 첫 번째 식에서 넘길게요. 2와 1을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이렇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3x가 2y 플러스 1이랑 같으니까 이 밑에 있는 식의 6x 자리를 여기다 2배 하면 되잖아. 그지? 여기다 2배를 했어. 여기다 2배를 했더니 4y 플러스 2 마이너스 4y는 1 이렇게 되잖아요. 4y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UI가 2가 1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졌는데 없어지면 남아있는 게 중요해지는 거야. 없어졌는데 남아있는 식이 2는 1이다 이렇게 되죠. 이게 말이 되는 식이야 말이 안 되는 식이야? 말이 안 되는 식이지. 그 얘기는 내가 y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이 식은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므로 해가 없어지는 거죠. 뭐 그렇게 대입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굳이 대입법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냥 가간법으로 보는 게 더 판단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처음부터 내가 해가 특수한지 모르기 때문에 가간법을 똑같이 시도를 해보는데 시도를 해보니까 결과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해가 나오는구나 라고 가간법을 하다가 중간에 발견하게 되는 거고,
내가 위에다가 적어준 공식들 있잖아요. 요 공식들은 이런 문제에 쓰는 거예요. 그 오른쪽 봐봐. 81쪽에 4번 있죠. 81쪽에 4번. 이거는 애초부터 딱 뭘 찾으라고 했어? 해가 없는 걸 찾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딱 우리가 이걸 노리는 거지. A-분의 A랑 A 프라임,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분의 C를 봤을 때 이게 앞에 둘은 같고 뒤에만 다르면 이게 해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죠. 그냥 눈으로 쓱 보고 찾으면 되는 거야. 1번 같은 경우에는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이거는 평범한 거라고, 평범한 거. 해가 한 쌍 딱 나올 거라고. 얘는 어때요? 얘는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까지 같죠? 근데 세 번째가 어때? 다르죠? 이거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게, 그치? 이런 식으로 요런 거 판단할 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귿은 어때, 운찬아? 디귿? 이건 평범할까, 특수할까? 평범하죠. 4분의 1과 1분의 4는 서로 다른 거니까 평범한 겁니다. 리을은요? A'분의 A도 2분의 1이고 B'분의 B도 2분의 1이고 C'분의 C도 2분의 1이지. 그럼 얘는 해가 어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옆에 써준 공식을 알고 있으면 아주 편리하다. 안 그럼 또 다 가간법 하려고 막 곱하기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미음은 A'분의 A가 마이너스 2고요. B'분의 B도 마이너스 2고요. C'분의 C도 어때요? 이것도 마이너스 2지. 다 똑같네. 얘도 뭐야 그러면? 얘도 해무만. 그치? 해무만. 그 다음에 비읍은요. 요거 첫 번째 분수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 분수 마이너스 2분의 1, 세 번째 분수는 3이네. 그치? 그럼 요게 바로 또 해가 없다가 되겠죠? 니은과 비읍. 요런 거 풀 때 아주 편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80페이지에 필수 문제 7번. 자, 요런 거 풀 때도 문제에서 해가 무수히 많아요 라고 말을 해줘 버렸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역시 알려준 공식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다. 자, 그럼 요 공식에서, 요 연립방정식에서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한번 뽑아볼까요? 민주야, 뭐라고 해야 돼? A'분의 A를 뭐라고 해야 돼, 여기서? 일단 약분 안 하고 그냥 쓰면 요 모양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분의 B는? 그치, 4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쓸게요. 뭐 똑같은 거고. 세 번째는? 그치? 요런 식으로 분수를 3개 뽑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해가 무수히 많은 거니까 이 세 분수가 다 어때야 돼? 다 같아야 해가 무수히 많다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딱 써놓고 풀면 되겠고요. 어차피 이 첫 번째 분수랑 두 번째 분수는 똑같은 거니까 이거 하나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치? 우리 A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야. 그치? 요렇게 분수 하나랑 분수 하나가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등호를 기준으로 이쪽에 분수 하나, 이쪽에 분수 하나 서로 같아. 어떻게 풀면 제일 편해? 분모를 이렇게 얘를 여기다 곱해버리고 얘를 여기다 곱해버리고 이렇게 그냥 분모를 반대쪽 분자에다 대각선으로 곱해버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 곱해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될 거고 는 얘를 여기다 곱해버리면 여기는 12가 되겠죠. 그쵸? 그럼 A 값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요런 문제들을 풀 때 요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수한 해를 갖는 문제였고요. 그럼 81쪽에서 한 문제만 풀게요. 81쪽에 5번 한번 풀어봐 얘들아. 81쪽에 5번. 답 한번 찾아봐. 그래서 이것도 공식이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면 바로 B분의 1, 8분의 4, 마이너스 10분의 5, 10분의 A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 다 똑같아야 해가 무수히 많다니까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바로 B 값은 2라는 게 보일 거고 A 값은 마이너스 5라는 게 보이겠죠. 둘이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왜냐면 그 뒤에가 이제 활용인데 이게 다 나의 어떤 배려다 얘들아.
왜냐면 우리가 수요일 날 그 부등식 아 테스트를 볼 거라 그랬잖아요. 어렵나요? 오시죠? 아이 뭐 쉽게 내주세요. 어렵게 낸 적이 있나? 부등식 테스트를 볼 건데 진짜 부등식에도 활용이 있잖아. 난리가 아, 났네. 여기도 활용이 있잖아. 네. 근데 부등식 활용은 미지수를 몇 개 사용할까? 부등식은 하나 사용해요. 하나. 부등식은 무조건 x밖에 안 나와. 근데 연립방 정식은 활용 문제 들어가면 미지수 몇 개 사용할까? 두 개. 두 개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혼동이 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 풀다가 막 x도 나오고 y도 나오고 이렇게 세워버리면 풀다가 자기 혼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부등식 테스트를 수요일날 볼 거니까 수요일날 부등식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 정식 활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집에 가요. 아니요. 일단 오늘 숙제는 일단 오늘 숙제는 개념은 78부터 81, 그 다음에 유형은 65부터 68까지고요. 오늘은 교재를 검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형책에서 아까 우리가 유형책 64까지 채점했는데 거기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질문 받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음. 한 그래요. 유형책에서 질문할 거 질문하시고 유형책 64쪽에 34번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첫 번째 거는 그냥 분수만 없애면 되니까 6 곱하면 되잖아. 6 곱해서 뭐라고 썼어? X 그치. 는 15. 그러면 x-2y가 13이다.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비례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 유나야? 그 내양 굳이 내항이고 배항이 곱해야 되죠? 그러면 3이 분배되니까 3x 플러스 21은 마이너스 2y 그렇지. 그럼 이항시키면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5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가감법 하면 되겠네. 아까 찾은 거랑 지금 찾은 거랑 바로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둘이 더하면 되지 않아? 그렇죠? 더하면 4x가 마이너스 12. 그럼 x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인 거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16이네, 그지? 마이너스 2y가 16. 그죠? 그럼 y가 얼마야? 마이너스 8. 그러면은 이거를 a, b라고 부른 거니까 여기서 빼면 어떻게 되겠어? 5가 되겠네. 5. 그쵸? 이렇게 풀면 되고요. 35번에 예. 4번 맞습니다. 35번에 4번. 또 64쪽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33번. 33번은 그냥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그거를 마지막에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라 이런 문제 아닌가? 그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 풀어봤나요? 뭐야? 위에다가는 10배 할게요. 2x 플러스 3y는 5가 되겠고 밑에다가도 10배 할까? 10배 하면은 6x 마이너스 5y가 마이너스 13이네. 그죠? 가감법 하기 귀찮네. 아, 위에다 세배하면 되겠구나. 위에다 세배할게요. 그러면은 6x 플러스 9y가 15. 그러면은 둘이 뺍시다. 그냥 바로 뺄게요. 빼면은 마이너스 14y가 마이너스 28이네. 그럼 y가 2 아닌가? y가 2면 x가 자, y가 2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은 6이 넘어가니까 2y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x값, y값 나왔으니까 그걸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에다 집어넣으면 답은 마이너스 3.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되겠고 또 64쪽에 질문 있나요? 그럼 앞으로 한 장 가서 63쪽에는요. 28번에 10번에 28번에 10 맞습니다. 24번에 4번. 4번. 4번 맞습니다.
26번. 26번. 이거는 그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그 해를 두 번째 줄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요 위에 거 풀어봤어? 뭐 나왔어요? 뭐라고? 해볼까? 밑에다가 그냥 2배 할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밑에 식에다가 2배 해버리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 그러면 14x 플러스 4y가 마이너스 8이고요. 그럼 이거는 위에서 밑에서 위를 뺄게요. 이렇게 빼면 몇 x 돼? 9x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빼기 10 마이너스 18. 그럼 x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플러스 10 되니까 20이 되겠네. 4y가 20 y는 5지. 이렇게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풀고 요거를 그대로 그냥 두 번째 줄에다가 대입해주면 되잖아. 두 번째 식에다가. 그치? 이렇게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올까? 불러주세요.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4 플러스 5a는 6. 그러면 4 넘겨서 5a는 10, a는 2 이렇게 풀면 되죠? 오케이? 그냥 하나 풀어가지고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 또 63쪽에 질문 있나요? 25번에 8 맞습니다. 29번에 29번에 이거 1번 맞아요. 다음 페이지로 그럼 62쪽 15번에 4 맞습니다. 15번에 4 21번에 20 맞아요. 22번에 1 맞아요. 또 답 확인하고 싶은 거 있나요? 넘어갈게요. 61쪽 8번에 마이너스 2 맞습니다. 60쪽 없어요? 그럼 이제 쪽수와 관계없이 그 더 앞에 질문하고 싶은 거나 답 확인하고 싶은 거. 그 저번에 그 접어놓은 친구들 있거든요. 다 마무리 안 돼가지고. 도장 다 받은 사람도 있고 덜 받은 사람도 있고. 52 52쪽에 70번 52쪽에 70번에 4번 아닌데? 식 한번 세워볼게요. 52쪽입니다. 자, 올레길을 걷는데 갈 때는 2km, 시속 2로, 올 때는 갈 때보다 2km 더 먼 길을 시속 4로 걸었어요.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이 5시간을 넘지 않았다. 그러면은 처음 출발한 곳에서 최대 몇 킬로 떨어진 곳까지 갔다 왔는가? 이게 질문이 조금 더 먼 길을.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 여기 출발점이 있으면 출발점에서 뭐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를 반환점이라고 합시다. 근데 반환점에서 다시 요 길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약간 요렇게 조금 더 먼 길로 이렇게 온 거죠. 갈 때는 이쪽으로 가고 올 때는 이렇게 돌아서 온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질문한 거는 처음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느냐니까 요거를 xkm라고 잡을게요. 요 거리를. 그러면 돌아온 거리는 간 거리보다 어때? 2km가 더 멀다 그랬죠? 그래서 돌아올 때 거리는 x 플러스 2km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갈 때는 속도가 얼마였다? 시속 2km로 걸었다 그랬고, 그죠? 올 때는 속도가 얼마였다?
시속 4km. 이렇게. 그러면 자, 갈 때 걸린 시간은 뭐라고 해야 돼요? 갈 때 걸린 시간 2분의 x 속력분의 거리. 올 때 걸린 시간은 그치. 속력이 4니까 4분의 x 플러스 2. 그래서 이걸 더한 게 5시간을 넘지 않아. 그럼 크지 않아. 이런 말이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다가 4 곱하면 되겠네요. 4 곱하면은 2x 플러스 x 플러스 2가 4 곱하면 20이 되겠고, 그러면 3x가 18 이하다가 되겠지. 그죠? 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민주 뭐? 72번에 0.8km 맞아요. 73번에 2km 맞아요. 나는 질문할 것도 없다 하는 사람들은 숙제하고 있으시면 돼요. 숙제.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숙제 아까 말해줬잖아. 아까 그것도 여기 유형식이 어디가 몇 쪽까지? 유형은 65부터 68. 다행히 이거. 개념이 62부터 아니 개념이 79부터 81. 76번에 2번. 네 맞습니다. 80까지. 75번. 75번 질문. 자, 75번은 원가가 400원인 과자에 정가를 10% 할인하여 팔아도 500원 이상의 이익이 남도록 정가를 정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원가 정가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가 있어야 돼. 하윤아, 정가가 뭐지? 원가는 뭐지? 원래라는 게 뭐지? 이게 원가 정가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문제를 읽으면서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원가 정가가 나오는 건 다 이제 장사를 하는 거잖아. 물건을 파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걸 판다. 이걸 팔려면 어떻게 되겠니? 나한테 일단 이 물건이 있어야 팔 거 아니야. 근데 요즘 내가 물건을 직접 만들어 갖고 파는 사람 있을까? 다 어딘가에서 사와서 파는 거잖아. 원가란 뭘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어딘가에서 사온 가격이에요. 사온 가격. 그러면 정가는 뭘까? 정가는 내가 팔려고 정한 가격이에요. 팔려고 정한 가격.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문제는 정가에 잘 안 팔려. 그래가지고 이 정가에서 10%를 지금 이 문제도 10%를 할인했다 그랬죠. 10% 할인했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실제 판매된 가격이 있어요. 실제로 이건 이제 실제 팔린 가격이죠. 팔린 가격. 자, 그러면 그때 이 장사하는 사람은 이익을 얼만큼 얻었을까? 이익은 무슨 개념일까요? 이익.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팔아. 근데 내가 이걸 어디에서 50만 원에 샀어. 그래가지고 내 꿈은 100만 원에 파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100만 원이라고 붙여놨어. 100만 원이 정가였던 거죠. 근데 아무도 안 사가. 아무도 안 사가가지고 30% 깎아줬어. 30% 깎아줬다는 얘기는 100만 원짜리를 30만 원 깎아준 거니까 70만 원에 판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나는 얘를 50만 원에 사가지고 70만 원을 판 거잖아요. 내 이익은 얼마예요 그럼? 20만 원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익이라는 건 이 판매가에서 원가를 어떻게 한 거? 뺀 게 이익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익은 실제로 이제 팔린 가격, 거기에서 내가 그 물건을 사온 가격인 원가를 뺀 것이 이익이에요. 그쵸?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단어의 뜻이거든. 이 개념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원가가 400원이야. 그리고 내가 정가를 뭐 X로 정했어. 근데 이 가격이 안 팔려가지고 10% 깎아줬어. 그럼 10% 할인했을 때는 우리 뭘 곱한다 그랬었죠? 10% 할인? 1 마이너스 100분의 10을 곱한다 그랬었죠. 그쵸? 그래서 이게 0.9x입니다. 0.9x.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익이라고 하는 건 판매가 0.9x에서 얼마를 뺀 거? 400을 뺀 거죠. 그래서 요렇게 빼주면 그게 바로 이익인데 그 이익이 얼마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그쵸. 50원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0.9 10배 하면은 9x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450에 4,500이 되니까 9로 나누면 500 이상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최소 500원 이상 3번이 답이 되겠죠. 물건 파는 문제에서는 이런 기본 개념이 좀 잡혀 있어야 문제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77번. 자, 77번도 가볼게. 77번은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면 정가에서 1,200원을 할인하여 팔아도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물건의 원가는 얼마 이상인지 구해라. 그럼 이번에는 이제 원가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원가가 x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정가를 원가의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겼다 그랬어. 그러면 이 원가에다가 30%의 이익을 덧붙인 가격, 그게 정가가 되는 거거든. 그럼 x에다 뭘 붙여놔야 될까? 그쵸, 1.3. 간단하게 그럼 1.3x라고 쓸게. 자, 근데 이 가격에 팔고 싶었는데 안 팔려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쵸, 또 할인을 해줬어. 그래서 실제로 판매된 가격은 얼마예요? 그치. 요 가격에 실제로 팔린 거야. 그치? 근데 그렇게 하여도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이익을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원래 이익이라는 게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거잖아. 그치? 그러면 1.3x 마이너스 1200에서 원가 x를 뺐죠. 그게 원가의 20%. 이 말은 원가에다가 20%의 이익을 붙였다라는 말과는 달라요. 이거는 그냥 원가의 20% 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냥 100분의 20x, 0.2x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익이고 그게 원가의 20%보다는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게 원가였잖아. 이 원가를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얘랑 얘가 합쳐져가지고 얼마라고 써도 될까? 1.2x라고 써도 돼. 그치? 그것도 이 문제의 의미랑 똑같아요. 원가의 20% 이익을 얻은 금액. 그 금액이 요 실제 판매가보다, 그러니까 판매가가 그 금액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무튼 요게 식이 되는 거고요. 그럼 넘어가면은 요게 1.2x인데 이게 다시 넘어오면 0.1x가 되겠죠. 0.1x고 이쪽에는 1200이 넘어갔으니까 10배 하면은 12,000, 그치? 12,000원, 12,000원이 답이다. 78번에 274, 9 맞죠? 민주 그거 한 자리만 틀리지 않았어? 그죠? 무슨 자리를 틀지? 마지막 자리 8이라 그랬어? 54쪽? 다 풀어놨어? 불러줄게요. 1번에 5번, 2번도 5번, 3번에 2번, 4번에 7, 5번에 4번, 6번에 7, 7번에 3번. 민주 또 질문 있니? 55쪽에? 네, 맞아요.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9번 니은. 자, 9번에서 처음으로 틀린 곳을 찾는 거잖아. 처음에 식 전체에다가 몇 배를 했니? 15를 곱했죠? 벌써 틀렸네. 뭐가 틀렸을까? 그치, x에다 15를 안 곱했지? 답은 기억이에요. 10번에 5번 맞고요. 11번에 3번 맞아요. 12번에 2번. 맞아요. 16번에 2번, 4번. 16번에 2번, 4번 맞고요. 19번에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맞습니다. 20번에
30. 6. 37. 아. 그지? 36보다 커야 되니까. 그지? 자, 있고. 민준 또 질문할 거 없어요? 그럼 이제 교재에 질문 없니, 얘들아? 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두 장만 쫙 찍으면 되겠네.